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주간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먼저 전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로 전쟁 먼저 135일 차고요. 오늘이. 그 다음에 전사자는 234명인데요. 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한 8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26명인데 오늘까지는 234명으로 이렇게 집계됐고요. 네. 부상자는 14,233명. 그러니까 계속 부상자는 조금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큰 이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큰 이슈는 가자에서 인질을 2명 구출한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축제의 기분을 이렇게 올려준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인질 구출을 제가 몰랐었는데 그 IDF 이스라엘 방위군 수장 참모총장 할레비 참모총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 그 매주에 이 인질 구출 시도를 한 번씩은 시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실패를 계속해 왔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아예 실수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참 어려운 상황, 또 한 번은 구출을 하다가 또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명을 인질 구출하기는 했고 장소는 어디였냐면 라파흐라고 해서 가자의 가장 이집트 국경과 붙어 있는 그 밀집된 도시 안에서 어쨌든 구출을 하게 됐는데, 인질 2명은 원래 그 아르헨티나계 유대인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을 같이 이중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이 루이스 하르 씨는 70세, 그리고 페르난도 마르만 씨는 61세. 근데 이제 원래 이 두 분만 납치된 것이 아니라 10월 7일에 실제로 가족 5명이 같이 이제 납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사시는 그 키부츠가 굉장히 그 국경이랑 가깝고 라파흐랑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어쨌든 5명이 누구냐면은 이 마르만 씨의 여동생하고 마르만 씨의 누나, 그죠? 마르만 씨의 누나하고 마르만 씨의 여동생의 딸, 그리고 누나의 이제 파트너, 남자친구, 네. 그래서 5명이서 어쨌든 납치당해서 인질로 이제 잡혀 있었는데 그 라팍 지역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라팍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라팍 지역에 있으면서 라팍에서 구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자와 그 17세 딸아이는 아마 뉴스에서 보셨으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그 석방되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소위 유명해졌는데 그 17살짜리 여자아이가 강아지 데리고 간 거예요. 인질로 잡혀갈 때. 그러면 그 인질에 잡혀있을 때 강아지를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마스가 강아지를 안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기하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먹을 게 뭐 별로 많지 않았을 텐데 이제 강아지까지 또 데리고, 근데 강아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의 위안.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5명이서 그렇게 잡혀갔다가 이제 11월 달에 그 임시 휴전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1차 협상 때 인질을 석방하는 그때에 이제 여자 3명이 그러니까 페르난도 마르만 씨의 누나하고 페르난도 마르만 씨의 여동생하고 여동생의 딸. 네. 그래서 이 셋이서는 석방이 됐고 남자 2분은 이제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이 2분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를 계속 기다리냐면 항상 그렇대요.
항상 뭘 기다리면 최적 아주 상황, 그러니까 이 구출하는데 가장 최고의 그 상황, 조건. 그거를 기다리다가 그게 딱 되면 그걸 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실패를 계속 했다라고 참모총장이 얘기했었을 때, 와, 그렇구나. 이게 뭐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 그러니까 새벽 1시였어요. 새벽 1시에 어쨌든 이거를 이제 시도하기로 계속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모멘트다라고 해서 이제 1시에 그 특수부대가 있어요. 하여튼 이 친구들은, 이 군인들은 늘 이 구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늘 훈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3개의 특공대가 들어갔는데 경찰에 있는 특공대, 그러니까 스와트 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이제 군하고 신베트라고 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네, 그거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모사드에서 이제 주로 해외를 맡게 되는 그런 정보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하고 이 팔레스타인 영토 쪽을 이렇게 주로 살펴보는 쪽이 이제 신베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신베트하고 그 3개의 특수부대가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새벽 1시에 조용히, 근데 요즘은, 와, 기술이 기가 막혀서 이걸 다 찍는 거예요. 이 위에서도 찍고 막 하여튼 뭐 드론으로 찍고 어쨌든 새벽 1시에 이제 그 건물이 어딘지 이게 이분들은 그래도 쉬웠던 이유가 뭐 쉽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터널 안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 건물의 2층에 있었던 거예요. 건물의 2층에 있으면서 어쨌든 새벽 1시에 그 근처로 다 하면서 건물 여기 단지 안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게 이제 위에서 찍은 게 보여요. 근데 뭐 하여튼 뭐 한 10대 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특공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기다리다가 1시 49분에 이제 작전을 이행을 하는데 2층에 있는 걸 아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폭파시켰어요. 폭파시키면서 들어가서 3명이 이제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3명을 다 근데 우리 상호쌤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은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 중에 1명 아무도 안 죽고 군인들 중에서 한 명도 안 죽고 1명만이 경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경상을 입은 이유가 이 인지를 쏘려고 그 총격전 빵 터지고 이제 들어가서 다다다 총격전 벌어지는 가운데서 군인 1명이 그 부상당한 군인이 인지를 감싼 거죠. 그게 저쪽 거기 하마스 대원이 인지를 이렇게 쏘려고 하는 거를 보고 군 병사 한 사람이 그 2사람을 이렇게 덮친 몸으로 거죠. 이렇게 네.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쏴서 하여튼 총알이 샥 어디로 스치는 어깨를 맞았어. 어깨를.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경상. 네, 다행히 그런 가운데서 3명을 딱 완전히 사살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을 갖다가 이 2사람이 뭐 걸을 수 있는지 다쳤는지 이런 것을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왜냐면 인질 상태에서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고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니까 이 인질 2명이 그 다음에 신발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인질 2명을 갖다가 뭐 하여튼 그런 고리 같은 게 있어서 들고 특수부대가 이제 조용히 어떻게 들어왔느냐면은 실제로 그 장갑차도 뭐 한 대도 아니고 한 5대가 그냥 어떻게 조용히 왔는지 조용히 이 장갑차가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장갑차에서 인질들을 데리고 순식간에 그러면서 이제 1시 49분에 그랬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서 1시 50분, 1분 뒤에 공습이 시작한 거예요. 그 주변에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총격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또 뭐 하여튼 건물을 다 쏘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걸 다 또 찍혔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공습을 1분 뒤에 공습을 빠바바 하면서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침에 찍은 걸 보니까 그 건물 빼놓고 주변의 건물은 뭐 거의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변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다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 2 인질을 갖다가 데리고 이 장갑차에 태워서 나간 게 아니라 태워서 가장 가까운 데에 헬기가 임시로 착륙할 수 있게끔 임시
착륙장을 왜냐면 만들어서 장갑차를 이렇게 가지고 많이 가면 그렇죠. 또 공격 예, 대상이 공격 되니까 대상이죠. 금방 아니까 이제 뭐가 최대한 빨리 예.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헬기장으로 가서 임시 헬기 와서 싣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찍혔어요. 장갑차 안에서 이제 막 옷 입히고 근데 짧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 헬기장까지 가는데 어쨌든 데리고 뽑아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이제 어디서 헬기 태우고 이제 헬기 타자마자 이제 병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장갑차 안에서 이제 뭐 옷 입히고 막 신발 맨발이었었으니까 맨발에 뭐 군인이 자기 신발 벗어서 막 신기고 괜찮냐 물줄이 뭐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지금 충격에 있다고 왜냐면 뭐 그리고 얼굴 보니까 좀 그 아마 폭파시키면서 파편이 좀 맞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태우자 우리 3, 2, 1 멈추면은 헬기를 타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타야 되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헬기 태우고 헬리콥터로 이제 그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그냥 싣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이제 1차, 2차 건강 검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패하냐 성공하냐는 모르니까 이게 확실히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텔아비브 이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가족들이 막 밤중에 그지 밤중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재회를 하고 근데 두 분은 그래도 다행히 한 가정집에 계속 그 가족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타빵 먹고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지하에 터널에 있었던 분들보다는 좀 더 상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너무 막연한데 그렇죠. 이 인질 구출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소망이 있고 맞아요. 아직도 소망, 진짜. IDF가 열심히 이 생명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네. 그것을 보면서 그 어떤 힘을 얻는 그렇죠. 거죠. 소망이 생기고 네.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그 나머지 인질에 대해서도 구출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소망을 줬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기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소망이 뭔지 정말 경험이 와 그리고 너무 이게는 무슨 영화의 한 편 무슨 그쵸, 할리우드의 영화 나왔어요. 중에서도 뭐 이런 영화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실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전 국민이 이게 전 국민 차원 국가 차원에서 이게 막 소망을 이렇게 팍 부어주는 게 진짜 광야에 진짜 비가 오는 것처럼 그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전국이 진짜 전 국민이 다 그것을 경험한 그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의 또 다른 큰 사건은 이제 운라의 본부가 있었는데 네. 그 건물 밑에서 하마스의 서버 전산 서버 센터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게 이제 그 그게- 운라라고 하셨는데 그 운라가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서 네 그래서 사실 이 UN 팔난민 기구는 가만히 보면 이번 주에 누가 얘기하냐면은 거기 수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막 본격적으로 자기네 없애려고 한다고 이 운라를 없애려고 한다고 이제 공격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 나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right of retur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어떤 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48년 지금 75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국가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게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UN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제 그때 일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75년 지났으니까 지금 4, 5대가 된 이 모든 예루살렘에 다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엔이 인정해서 세워진 나라는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거. 수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음모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이제 왜 아. 운라가 지금 그 전산실에 대해서도 이게 욕을 얻어먹냐고 하면 거기 칸 유니스에 운라의 본부가 있는데 그 위에 전산실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밑에 거기 하마스의 전산실이 있었다라는 더큰 거죠. 전산실. 근데 운라가 피신을 하면서 모든 전산 시스템이랑 그걸 다 끊고 갔어요. 아, 그죠. 컴퓨터도 그러니까.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CCTV로 하는 것도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은 운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마스랑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 운라의 직원들이 10월 7일 학살 때 가담을 했다라는 거. 12명. 여기 데이터 물론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0명인데 네, 맞아요. 30명 정도가 이제 다 가담을 한 것으로 지금 증거물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네. 그러니까 운라의 전산실은 그냥 다 뜯어간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죠. 도망가면서 왜 그랬을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그 다 둬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네. 가자 운라의 직원이 13,000명인데 거기서 12%가 하마스 대원이라는 것을 또는 이렇게 하고 이슬람 지하드. 예, 그 중에서 1,468명이 거기 하마스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슬람식 지하드 대원들인데 이번에 거기 어떻게 가담한 거기 직원이 하마스는 18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거기 팔레스타인 이슬람식 지하드는 51명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결국은 운라의 직원의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 대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운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인정받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거에 그 얼굴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하마스가 얻어낼 거 돈 엄청난 돈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거기 네. 난민 지원 기구보다 5배의 월급을 더 주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하마스로 가는 거고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그렇게 세운 이유가 그러니까 운라의 그 건물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기자들을 다 해외 특파원들을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운라 거기 단지는 멀쩡해요. 왜냐면 거기를 쏘면 안 되잖아요. 난리 그렇죠.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젓이 알고 바로 그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이 전산실을 갖다가 그 본부인 거죠, 본부. 네, 그걸 갖다가 근데 이걸 처음에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가자 북부에 있는 본부잖아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라말 그 동네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다. 어쨌든 이 운라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를 이제 터치를 안 한 거죠, 처음에. 그다음에 처음에 정보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몰랐다가 이스라엘군이 그 밑에 있는지는 몰랐다. 뭐 터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전쟁을 하면서 그 특별히 신문을 하면서 체포한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렇죠. 이제 또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러니까 북부가 또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하마스가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전 뭐 이주 작전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주 작전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가서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띠용 이거는 그 밑에 배터리 시스템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그 아무리 운라 수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너무 증거가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국제사회가 이러한 증거물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운라를 그대로 그래도 운라만큼 일 잘하는 애들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냥 서포트가 계속 돈이 계속 그렇죠. 나가는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 그냥 이 테러 단체를 완전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곳에 계속해서 그게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죠. 네, 아일랜드. 네. 뭐 아무렇지도 않은 지금 그렇게 증거물이 나오고 있어도 참
네. 놀랍습니다. 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놀라운 사건이었고, 마지막 이제 남은 숙제가 이제 라파 지역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제 숙제인데 전 세계가 지금 라파 공격하지 말라고 지금 휴전하라고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뭐 이스라엘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그 어떻게 그 라파에 피난한 피난민들을 이렇게 대피시켜서 그렇죠, 대피시키는 그 계획을 다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 공격하라고 이렇게 지금 압박을 보여.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바이든이 조금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먹히지를 않으니까 아니, 이스라엘도 하마스 없애야 돼. 하마스 없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근데 라파 가면 안 돼. 뭐 하라는 거야? 하마스 없애라고 한 다음에 지금 부대가 4개가 남았잖아요. 거기에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24개 중에서 이제 거기에 4개 남아있는 그거를 고스란히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밀수를 할 수 있는 그 국경을 통해서 모든 이란의 무기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걸 그대로 두고 그냥 좋지. 대충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라파 공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질 쪽으로 이제 인질이 있는 한은 인질 협상을 위해서 그게 있는 동안은 라파를 쳐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기는 했대요. 네타냐후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휴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치는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밀어붙일 거라는 어떤 그리고 이제 군인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 그러니까 이 그래서 라파흐를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은 지금 3월 12일이 라마단이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뭐 라마단이 무슨 상관이야? 근데 상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슬람이라는 굉장히 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것을 괜히 건드렸다가 쓸데없이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불씨가 그렇죠. 돼서 막 빵 터져버리는 그래서 될수 지금 있으면 그 전에 이렇게 전쟁 끝냈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간스도 얘기하는 게 뭐 그때까지 라마단 전까지 안 돼도 라파흐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 다 하고 네,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선 이스라엘 북쪽에 거기 IDF 본부가 있는 데가 세페테라는 곳인데 그쪽을 이제 거기 로켓을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군이 죽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명이 부상한 거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1명 부상당한 사람 중에서 1명이 뇌에 파편이 들어가가지고 좀 중상이었는데 좀 안정적이 됐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보복 공격으로 이제 헤즈볼라 4명이 사망했고 네, 그렇죠. 그 라드완 이스라엘 군대 측에서. 알리 무하마드 알 뎁스라는 지휘관을 또 이스라엘이 또 암살해서 그렇죠. 알뎁스는 사실은 1차 시도했었을 때 이제 도망을 했었어요. 그다음 2차 시도 때는 이제 암살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무기또 무기또 네, 네, 무기또 무기또 교차로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테러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휘관이었다고. 나왔다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네. 지금 계속 어쨌든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언제 이제 칠 것인가가 이제 퀘스천이고 그러면은 라마단 기간에는 쉽지 않겠네요. 그 전이나 후가 돼야 되는데 그 전은 지금 가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쉽지 않네요, 이 상황이. 어쨌든 헤즈볼라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근데 전쟁이 붙지 않고서는 지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니 나스랄라가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게 뭐 프랑스 뭐 미국 와서 뭐 아무리 얘기하지만
뭐 다 아니다. 그 사람의 조건은 가자의 전쟁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은 자기들도 계속 그렇게 로켓을 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사 전쟁 멈춘다 그래서 우리는 너네 안 멈춘다가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당한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가사가 무슨 상관이길래 괜히 찝쩍거려. 찝쩍이 아니라 지금 뭐 많이 깡패들.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이제 그쪽이 10월 7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북부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언제 글쎄 뭐 라마단이 그렇게 상관이 있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네 좀 어렵습니다. 가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라파흐가 뭐가 시작이 되든지 라파흐에 대한 뭔가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쪽은 뭐 시작 안 할 거는 같은데 이제 라파흐를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그렇죠. 네 헤즈볼라도 북쪽도 지금 그다음 어렵습니다. 이제 토픽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가장 지금 국제적인 외교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네. 좀 이슈인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미국을 정말? 비롯해서 요르단 국왕 아랍 몇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라는 이제 그런 참 자기네 움직임이 있는데 자기네한테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말 하면서 막 욕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참 어려워요. 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니 이게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럼 국가가 안보를 위해서 그럼 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럼 서한 지구에다가 지금 큰 테러 단체를 또 단체에다 거기다가 이제 합법적인 합법적인 무기를 다 갖게 하고선 그럼 양옆에 지금 가자 지금 샌드위치로 있는 이스라엘이 양옆에서 정말 그러니까 두 전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북쪽도 맨날 찌끔찌끔 거리지 이런 세 전선에서 계속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웃을 그거는 이슬람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그런 주장하는 게 아랍 얘기예요. 연맹이잖아요. 아랍 연맹, 아랍 리그가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주장하죠. 참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아랍은 아랍이니까 그렇다 치자. 뭐 유럽도 그렇지. 지금 UK 카메론 그 사람도 그러니까 뭐 두 개의 국가를 이렇게 인정하면 서로 윈윈할 것처럼 그런데 현실이 아니잖아요. 가자를 보면 이게 20년 만에 완전히 테러 국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학살을 당한 다음에 학살을 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국가 선물. 자 가지세요 하는 그 말이 되냐. 어떻게 지금 이 만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선물을 갖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민주주의며 소위 그래도 물론 이제 버렸죠. 물론 유럽이 어떤 주데오 크리스천 어떤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그것을 하나님을 다 갖다 버렸으니까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확 그러니까 가자도 그렇고 서한 지구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없애야 되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문제는 뭐냐면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쫓겨나면.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상태를 인정하고 서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거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교육 자체가 죽이고 없애야 된다니까 이스라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럼요. 그것을 지금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서 할아버지가 교육시키는 게 나는 요빠에서 왔다. 나 원래 요빠 사람이고 그게 우리의 유산이고 유업이다.
우리 거기를 다시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이들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 안에서 이게 무슨 뭐 하마스가 하는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스스로 대대로 그러니까 진짜 자손에게 주고 싶은 저주에 그러니까 저주하지 이게 않아. 살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목표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원주가 들어가고 전 세계 어떤 난민들보다 많은 혜택. 그렇죠.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쓴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터널 파고 무기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자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근데 멘탈리티로서는 도저히 돼요. 공전이 안 된다는 그게 거지. 이제 네타냐후도 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의 어떤 교육에서부터 이것을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게 하마스도 이데올로기 뭐 종교이자 이데올로기 아니 종교이죠. 뭐 사실은 무시무시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없앨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결국에는 주님하고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네. 오늘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주간 업데이트와 같이 이렇게 링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자에서 자라난 분이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도망을 나와서 유대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시민이 된 엄청난 이야기예요. 한 1시간 반짜리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자녀들을 그렇게 때리고 학대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살인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가사는 그게 뭐 하마스만이 아니라 그냥 가사 사람이면 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게 그냥 기정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아랍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꾼 게 뭐냐면 도르 샤하로로 바꿨는데 도르가 세대를 말하고 샤하르는 그 여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이름을 보면서 제가 시편 110편이 딱 생각이 나면서 가사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가사뿐만이 아니라 아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청년들도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그 청년들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놀라웠던 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자기 존재가 살인이라는 것이나 이런 증오를 받아들일 수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도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을 아무리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자기는 견딜 수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창조된 본질 어떤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냥 믿어서 이렇게 된 청년들도 있지만 그게 가사 아니든 가장 소망 없는 곳에서 정말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정말 아랍 안에서 그런 자들 자기의 어떤 본질을 따라서 그것을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 엄청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 하여튼 뭐 엄청 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가자, 그러니까 이 특히 팔레스타인 아랍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 다음 세대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게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 도르 샤하르라는 이 이름을 보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동이 트어야 되는 정말 빛이 들어와야 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자 땅 가운데 서한 지구 땅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새벽 이슬 같은 네. 그런 정말 창조된 본질을 정말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질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 인질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극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극좌는
팔레스타인이랑 평강을 위해서 그냥 별의별 걸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나님의 토라나 이런 것에 접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마음이 이제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그 가족들 특히 제가 봤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정말 소멸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살 길이잖아요. 살 길이란 생각해서 특별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